최근 수사 당국이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음모론이 성공한 예는 없다면서 방어에 나섰는데 이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전 총리는 당의 미래를 위해 짚은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중순 경기도의 한 지역 신도 수십 명이 한꺼번에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개입 의도를 수사 중인데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신천지의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이 비상계엄을 경고했던 것에 빗대 신천지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란 친청계의 요구를 맞받았습니다. 증거 내놔라? 아니면 물러나라? 계엄할 거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과 신천지의 연관성을 둘러싼 공세에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선 발본색원 원천봉쇄가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청계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수본 수사 정보를 알고 있었냐, 신천지 비판을 못하는 것은 반명 분열주의라며 대리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에선 요즘 김민석 전 총리의 3대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족집게처럼 예측해왔던 건데 이번에 들고 나온 신천지 개입설도 김 전 총리 말대로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의 대예언 적중률 100%라는 제목과 함께 김 전 총리의 과거 발언들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진입니다. 김 전 총리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고했던 전례 등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최근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역시 실제로 근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본경선 첫날인 오늘 김 전 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당하다, 근거를 내놔라, 사퇴하라는 반응이 있다면서 제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후보 대신 당이 조사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도 제기됩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입니다. 친청계 불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시면 당권에 눈이 멀어 국힘에게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입당 정황을 수사 중인 걸로 알려지자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제가 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달라고 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놓고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예비 후보가 압축이 되고 나면은 그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한 전당대회 초반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전혀 일정한 어떤 판단 없이 또는 어떤 개안적 방향 없이 그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김민석 후보 본인이 신천지 가짜뉴스 폭탄을 투척해놓고 왜 자꾸 숨바꼭질을 하십니까? 말로 혹세 무민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제발 근거를 좀 대보십시오. 김민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반명 한 자가 반명 아닙니까? 분열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분열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빨리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가 없으시면 당권에 눈이 멀어 국힘에게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네. 최고위원 후보 3명, 친청계 후보 3명이 어제 다 컷오프를 통과를 했는데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진문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게 예비 경선 결과 나오면 김민석 후보도 근거를 좀 제시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제시하라 이렇게 역공을 폈는데 뭐 조만간 어떤 실질적인 증거를 좀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더 얘기 나누겠지만 오늘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정황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어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친청계라고 불리는 세 분은 마치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선거에도 신천지가 개입했던 정황들이 있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이번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신천지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 세 분은 마치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마치 신천지와 연관된 것처럼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예. 김민석 후보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개입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선거에도 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이건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예. 그런 정황들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신천지가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농단을 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친명계인 강두구 의원은 이제 당이 나설 차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민희 의원은 이 말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입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그 발언, 후보가 제기했는데 왜 후보는 물러나고 당이 나섭니까? 후보도 하고 당도 나서야죠. 왜 거기서 후보들을 빠지라고 합니까? 문제 제기한 후보 왜 빠져야 합니까? 저희는 이미 당이 나서라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상조사에 나서라. 근거가 있냐 없냐 빨리 확인해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왜 문제 제기한 후보가 빠지냐. 후보도 나서고 당도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견이 뭐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문제 제기했으면 후보도 계속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빠지나요? 참 예비 후보 이제 경선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신천지 문제인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신천지 문제가 꽤 논란이 됐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사로 이어져서 5만 6천 명이 신도들이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뭐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정당이요. 이중당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통제가 못합니다. 아, 그럼 그 부분은 국민의힘 금지가 돼 당원이 민주당 가입도 되고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뭐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지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해서 이중당적이라도 만약에 후보자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입후보를 하면 그때는 선관위가 그걸 가르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이중당적 문제에 대해 일체 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이 종교 집단이 본인들의 어떤 합법적 또 본인들의 어떤 이 사업을 위해서 주로 이제 본인들이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지역에 그런 지역에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뭐 당선시키는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지금 또 검경수사본부가 지금 수사하고 있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 앞으로 그냥 김민석 후보가 아무 증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뭔가 증거는 있을 것 같고 뭐 그건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분류되는 박선원 의원도 조직적인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제보에 의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파란당, 빨간당 또는 파란 리본, 빨간 리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기가 되면 빨간 리본을 달아라 또는 파란 리본을 달아라 하며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입당 작업, 소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구역별, 부서별로 입당 목표를 정하고 투표할 후보를 지시하고 투표 완료 화면이나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게 하고 네, 박선원 의원의 주장도 여야 가리지 않고 신천지가 저렇게 정당에게 좀 접근을 해왔다 이런 주장인데요. 박찬원 교수님, 오늘 합수본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가입과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입했냐 이게 뭐 중요한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용이 약간 굉장히 타이밍이 이상했다라고 봐요. 예. 약간 오해의 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었고 과거였다. 그다음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분명히 그 타이밍은 선거의 그 소위 전당대회의 구도를 갖다가 자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슈 전환을 한 거였거든요. 마치 이번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와 연관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들렸는데 막상 이게 과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이걸 갖다가 그럼 잘된 선거 캠페인이냐, 전당대회 캠페인으로 옳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조적 다수로 여당이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방향성에 호응하는 후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조적 다수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들어왔었네요. 이거 얘기하는 게 구조적 다수로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과거의 통일교라든지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개입했던 것처럼 과거에 민주당에도 개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털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이번 전당대회 특정 후보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냄새를 피웠거든요. 그래놓고는 과거 얘기로 간다? 저는 글쎄요. 신천지 정교유착에 대해서 왜 이 구도로 굳이 끌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그게 과연 김민석 후보에게 득이 될 건지 예. 전 득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고요. 또한 이게 과연 민주당의 어떤 발전 소위 구조적 다수로 가는 발전 전략과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거기에 걸맞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에 시달릴 우려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 전당대회 선거운동으로 이 이슈가 맞냐?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은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제대로 좀 수사를 해라. 또 최민희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당시 뭐 당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신천지를 놓고 누구 책임이냐, 누가 그때 대표였냐, 뭐 이런 공방까지 번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본질은 이제 김민석 지금 현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를 갖다 출마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실상 많은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24년 12.3 그 비상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걸 무려 4, 5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당시 의원이 이런 설을 퍼뜨렸단 말입니다. 예. 뭔가 여권 내에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문제는 본인이 이번에 출마의 벤을 가지면서 전당대회 본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명 분열주의 세력과 신천지 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난번 이제 이만희 총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구속 과정에서 드러난 종교 유착 의혹과 그리고 이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갖다 추진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그 특검을 갖다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이 사람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용이하지 않았다. 예. 이런 입장은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런 걸 다 모아진다면 결국 김민석 지금 후보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민주당 큰 전당대회에서 저 이야기를 했을 일은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준비한 내용이 이게 한참 불이 붙고 난 이후에 클라이막스 올라왔을 때 뭔가 자신은 이 내용이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터뜨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의 전략이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이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거티브를 할 때가 아니다.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제2의 박찬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했던 박찬대 인천시장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하고 있다. 이게 좀 먹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정청래 후보 좀 짠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네거티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아까 이제 박창원 교수 얘기하는 거 제가 생각이 다른데 예. 네거티브를 어떻게 했냐고요.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하고 연관됐던 연기를 피웠다는데 어떻게 연기를 피웠죠 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명을 언급을 안 했으니까 당연하죠. 저격은 아니었다고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가 만약에 개입을 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적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비판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선거의 여론을 완전히 왜곡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친청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왜 저렇게 막 그렇게 더 막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마치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이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전당대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개입을 해가지고 전당대회 전체에 어떤 성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원들의 의지나 당원들의 여론이 반영되게 하는 게 전당대회 목표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게 무슨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선거 전략상으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뭐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할 것 같아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동정론이 생기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고려해서 네거티브로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신천지가 민주당에서 들어와서 뭐 잠입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내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 영향을 못 미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예비 경선이 나온 이후에 송영길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이 쪼개졌던 그 아픔 때문에 초반에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이제는 원팀 행보를 하자. 뭐 그랬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당내에서 하나의 조직처럼 몰려다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친청계의 최고위원 후보 3인방이 몰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저격을 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원팀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저런 모습 보면 말이 또 나오고 뭐 이러시나 봐요. 사실은 이제 예비 경선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송영길 후보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좀 색깔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일단 당 대표가 돼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이제 당 대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조금 김민석 후보와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는 또 다른 어떤 행보를 할 것 같아요. 결국 당 대표를 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을 전체를 좀 아우르는 듯한 마치 포용하는 듯한 행보의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이 막 치열하게 싸우면 본인은 옆에서 다 합해야 돼, 함께 가야 돼, 원팀으로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뭔가 두 사람 싸움에서 어떤 좀 실증나고 좀 우려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뭐 저는 어떤 전략적 행보를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